해리포터라는 대작의 문을 열었던 마법사의 돌과 프리퀄 마지막 작품인 덤블도어의 비밀이 개봉할 동안 한 팀에서 헌신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더 나은 조건에 따라 팀을 옮기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법이 있지만 이 선수는 늘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팀을 지탱했습니다. 23년간의 길고도 묵직한 여정, 이번 영상에서는 외야의 짐승이라 불렸던 김강민 선수의 진짜 가치를 되돌아보겠습니다. 2001년 KBO 2차 신인 선수 지명회의에서 SK 와이번스의 선택을 받은 김강민 선수는 이땐 당시 투수였으나 보다 긴 안목의 성장을 위해 타자이자 내야수로 전향하게 됩니다. 내야수 포지션에 적응해 나갔고 비록 야구 인생의 첫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는 차근차근 자신의 색을 입혀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 3년 차인 2003년 내야 수비에서의 김강민은 두드러진 성량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어냈죠. 투수 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외야수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경기에서 보여준 강한 어깨와 송구 능력은 그가 투수 출신이었다는 사실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2군에서 꾸준히 외야 수비와 타격 경험을 쌓아갔고 2004년과 2005년에는 대주자로 간간히 출전하며 서서히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속팀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SK의 주전 외야수였던 최종범이 병역비리 사건이 연루되어 2005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하게 된 것이죠.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지만 주전을 향한 문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6년 김강민은 팀 내 치열한 외야 경쟁 속에서 시즌을 맞이합니다. 중견수 박재홍과 우익수 이진영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가운데 좌익수 한 자리를 두고 박재상, 조동화와 함께 경쟁에 돌입했죠. 비록 백업으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야수 전향 5년 만에 100경기에 가까운 출전 기회를 얻으며 본격적인 1군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타율 2할 7분 6리, OPS 0.7을 넘기는 준수한 타격 성적을 기록하며 팀 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타 요원으로 기용되었습니다. 마치 농구에서 식스맨과 같은 역할이었죠. 이듬해인 2007년 상승세를 타고 있던 김강민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SK 와이번스는 2006년 외국인 타자의 부상과 투수진의 부진 속에서 6위에 머무르며 아쉬운 시즌을 보냈고 구단은 조배명 감독과의 재계약 대신 그의 스승이었던 김성근 감독을 선임하며 변화를 선택합니다. 김성근 감독은 기본기를 중시하는 철학으로 유명했는데 이는 김강민에게 큰 기회가 됩니다. 외야 수비에 대한 집중 훈련을 통해 그는 탄탄한 기본기와 넓은 수비 범위를 갖춘 중견수로 성장하고 있었고 당시 우익수였던 이진영이 잔부상으로 자리를 비우자 박재홍을 우익수로 옮기고 김강민을 선발로 기용하게 됩니다. 타격 성적은 다소 아쉬웠지만 김강민은 외야 필드 위에서 누구보다 믿음직한 자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 10월 27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김강민은 정규 시즌에서 124경기를 소화하며 김성근호의 황태자로 떠올랐다. 2할 4푼 3리의 타율은 아직은 타격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빠른 발을 바탕으로 하는 폭넓은 중견수 수비는 국내 최정상급이었고 도루도 19개나 기록했다. 이러한 안정적인 모습으로 2007년 한국 시리즈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었으며 SK 와이번스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김강민도 생애 첫 우승 반지를 끼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첫 주전을 치른 김강민 선수의 성장은 2008년과 2009년에도 계속됩니다. 거듭되는 안정적인 수비와 타격에서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타율은 물론이고 해가 거듭될수록 상승하는 장타율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죠. 2008년에는 타율을 2할 7푼까지 끌어올리며 2년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는데 힘을 보탰고 2009년에는 개인 첫 두 자릿수 홈런을 치면서 펀치력 또한 장착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덧 팀 내에서 경쟁력 있는 주전 중견수로 입지를 굳힌 김강민은 2010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해에는 그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난 한 해로 기억됩니다. 타격 능력이 본격적으로 만기하며 데뷔 후 처음으로 3할의 타율을 돌파했고 생애 첫 정규 타석을 채운 시즌이자 첫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하며 리그 타율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마침내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 수상의 영광도 안게 됩니다. 공격력은 물론이고 넓은 수비 범위와 강한 어깨를 갖춘 수비력까지 더해지며 그는 리그를 대표하는 외야수로 자리매김합니다. 팀 역시 그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 김강민은 시리즈 내내 3할이 넘는 타율과 출루율 4할 3푼 8리, 장타율 4할 6푼 1리라는 뛰어난 성적을 남기며 큰 경기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활약은 국가대표 선발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승선에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를 통해 병역 의무도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난 12월 결혼이라는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까지 맞이하며 김강민에게 2010년은 야구와 인생 여러 방면에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 김강민에게 쏟아진 기대는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소 식은 듯한 타격감을 보이며 이전만큼의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사령탑에서 물러난 이후 팀 분위기와 전술적 변화 속에서 김강민 역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포스트 시즌에서의 부진은 치명적이었습니다. 2할이 넘지 못하는 타율과 낮은
출루율과 장타율을 기록했죠. 이어진 2012년 정규 시즌에는 2할 7푼이 넘는 무난한 타격 성적을 유지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41타수 10안타, 타율 2할 4푼 4리, 장타율 3할 4푼 1리, 출루율 2할 6푼 2리로 큰 반전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비록 홈런과 타점으로 일부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팀은 2시즌 연속 준우승에 머무르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당시의 성적이 결코 처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전년도 최고의 활약을 기억하던 팬들에게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에서 멈출 선수가 아니었는데 라는 평가와 함께 김강민에게 다시 한번 반등의 계기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2013년이 들어서는 SK 와이번스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왕조 전성기를 함께 만들었던 핵심 선수들이 하나둘 팀을 떠났던 시기였죠. 이승호, 정대현 선수가 2012년 롯데로 이적했고 송은범 선수 역시 시즌 도중 돌연 트레이드를 통해 팀을 옮겼습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팀은 흔들렸지만 김강민 선수는 팀의 기둥으로서 3할의 타율을 회복하며 타선의 중심을 지켜냈습니다.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몫을 해내며 팀을 떠받쳤던 그의 김강민 선수는 팀 중심에 있는 선수였습니다. 2014년에도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리드오프이자 주전 2루수였던 정근우 선수가 하나로 이적하면서 김강민 선수는 1번 타자의 역할까지 도맡게 됩니다. 비록 팀은 2013년 6위, 2014년 5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지만 2시즌 연속 3할의 타율을 기록하며 흔들리는 팀 안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 시즌이 끝나고 김강민 선수는 첫 번째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팀에 남고자 했던 김강민은 우선 협상 기간 마지막 날인 11월 26일 팀 또한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4년 총액 56억에 재계약하면서 SK에서의 선수 생활을 연장한 것이죠. 당시 김강민은 SK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 기쁘다. 내 가치를 인정해주신 SK 구단에 감사드린다. 내년에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선수는 팀을 사랑했고 팀도 그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준 훈훈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FA 계약 직후 첫 시즌인 2015년엔 예상치 못한 부진을 경험합니다. 시즌 시작 전 3월 19일 시범 경기에서 슬라이딩을 하다가 왼쪽 무릎 인대가 부분 파열되는 부상으로 시작부터 불길한 예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재활을 해야 했고 복귀 이후에도 저조한 성적을 보이며 기대가 컸던 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습니다. 최종 성적은 타율 2할 4푼 6리와 급격하게 떨어진 홈런 개수, 장타율, 출루율 등 FA 직전 기록들과 너무나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먹튀가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작 1년의 부진이었고 여전히 수비 능력은 건재했기에 팀과 팬들은 그에 대해 신뢰했습니다. 2015년 12월 8일 다음 시즌을 앞두고 SK 와이번스는 새로운 주장을 발표했는데요. 그 선수는 다름 아닌 김강민 선수였습니다. 당시 SK 김용희 감독은 내년에는 강민이가 주장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팀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이 남다른 만큼 모범적인 주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신뢰를 표출했습니다. 2016년 시즌엔 정우람, 정상우, 윤기련 등 몇몇 선수들이 이탈했지만 팀을 하나로 뭉치는 데 앞장서며 본인의 타격감 또한 회복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17년 30 중반이 넘어선 김강민은 본격적으로 에이징 커브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SK의 지휘봉을 잡은 트레이 힐만 감독 체제 아래 김강민은 점차 젊은 선수들과의 주전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시즌 초반 기아 타이거즈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노수광이 영입되면서 구단은 일찌감치 김강민의 뒤를 잇는 외야진을 준비하는 듯한 횡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김강민은 2할 초반의 타율에 머물며 전성기의 빛이 서서히 저물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2018년 많은 이들이 하락세를 예상했지만 김강민은 이를 완벽히 뒤집었습니다. 주전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고 3할에 가까운 타율과 데뷔 후 처음으로 5할을 넘는 장타율을 기록하며 눈부신 반등을 이뤄냈죠. 진짜 존재감은 가을 야구에서 폭발했습니다. 넥센과의 플레이오프에서는 21타수 9안타, 3홈런 6타점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으로 팀을 이끌며 MVP에 선정되었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두산을 상대로 매경기 출루하며 리드오프로서의 임무를 완벽히 해냈습니다. 결국 팀은 통산 4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 김강민 역시 개인 통산 4번째 우승 반지를 품에 안게 됩니다. 2018년은 그가 단순히 살아났다는 수준을 넘어 여전히 팀의 중심임을 증명한 해였습니다. 2019년 김강민은 두 번째 FA 계약을 맺으며 SK에 잔류했습니다. 나이는 30 후반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팀은 그에게 중심 역할을 기대했고 오랜 시간 함께 뛰어온 박정권, 최병용, 박정배가 은퇴하면서 어느새 최고참 반열에 오른 김강민은 그 무게를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구단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SK 와이번스가 SSG 랜더스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팀 스타일 및 로스터가 달라지는 격변의 시기였지만 김강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룡 구단에서 상륙자들의 구단으로 바뀐 지 두 번째가 되던 해, 불혹의 나이를 넘은 김강민에게 2022년은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현역 은퇴를 거론했지만 위대한 상륙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의 말처럼 노병은 죽지 않았습니다.
김강민은 추신수, 최정, 이재원, 김광현 등 30 중반이 넘는 베테랑들과 팀을 이끌며 정규 시즌에 1위에 올랐고 한국 시리즈에서 키움을 겪으며 통합 우승까지 달성합니다. 이 중심에는 단연코 김강민이 있었습니다. 6경기 내내 선발로 출전하진 못했지만 대타 요원으로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차전에는 1점 차로 지고 있던 9회 말에 대타로 나와 동점 솔로포를 날렸고 3차전에서 9회 초 적시타를 기록하며 9회 비기닝의 서막을 직접 열었죠. 또한 대망의 5차전 4대2로 지고 있던 9회 말에 끝내기 3런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커리어 첫 한국 시리즈 MVP이자 역대 최고령 한국 시리즈 MVP로 선정되었죠. 시리즈 내내 기록한 안타의 개수는 단 3개에 불과했지만 팀의 승패와 직결되는 적시타 또는 적시 홈런이었기에 임팩트는 상당했습니다. 5차전에서 보여주었던 끝내기 홈런은 20년이 넘는 김강민 선수 생활 동안 처음으로 기록했던 끝내기 홈런이었기에 감격의 농도는 더욱 진했습니다. 화려했던 5번째 우승 이후 그렇게 원클럽맨으로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듯 보였으나 2023년 시즌이 끝나고 11월 22일 2차 드래프트에서 SSG는 김강민을 보호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는 하나 이글스의 선택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합니다. 당시 이 사건은 크게 논란되었으며 팬들과 전문가들은 SSG 프런트가 프랜차이즈 스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나타내었습니다. 팀에서 20년간 활약한 베테랑에게 타팀 이적은 곧 원클럽맨의 명예를 존중받지 못한 것이고 어찌 보면 간접적인 은퇴 권유일 수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강민 선수가 은퇴를 결정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죠. 그러나 선수 본인은 묵묵히 받아들였으며 그렇게 하나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의 묵묵함으로 인해 그 이적은 더욱더 쓸쓸함을 자아냈습니다. 그렇게 2024년을 한화에서 보낸 뒤 시즌이 끝나고 10월 2일 현역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를 접한 SSG 구단은 김강민의 마무리를 바로 잡고자 노력합니다. 그의 마지막 무대를 20년 넘게 몸담았던 인천으로 초청했죠. 2025년 6월 28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김강민의 은퇴식이 치러졌습니다. 선수들은 그를 행가래로 반겼고 감독들도 그의 야구 인생에 대한 찬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퇴식에서 이번 생까지는 야구인, 다음 생에는 야구팬이라는 유쾌한 농담을 던지면서 그의 길고 길었던 선수 생활을 마무리 짓습니다. 20대의 패기와 30대의 노련함 그리고 40대의 품격까지 김강민은 자신의 야구 인생 전부를 인천에 바쳤습니다. 인천에서 22년 동안 9명의 감독을 거치며 수많은 세대와 함께했고 창단 후 75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 순간마다 그는 늘 그라운드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 팀에서만 1921경기를 소화하며 쌓아올린 1470개의 안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팀을 향한 헌신의 총합이었습니다. 짐승의 야구는 그라운드의 마지막을 보았지만 이제는 마이크를 잡고 해설위원의 길을 걷게 된 김강민 선수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